안녕하십니까. 대한기능학회 회장 NH 대표원장 이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곁에 산지하는 수많은 독성 물질과 우리 몸의 최대 해독기관인 간에서의 해독 과정, 즉 첫 번째 단계인 사이토크롬 P450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중간 대사물과 두 번째 대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50대 중년 남성 케이스를 다시 보겠는데요. 그는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우는 애연가였습니다. 성공한 사역가였고 운동 매니아였지만 담배만은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은 해독을 하고 항산화제를 투여받고 컨디션이 호전된 담배량을 더 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서 수은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혈액 내 수은 농도가 더 증가하면서 간 수치가 증가하고 두통 및 비특이적인 신경통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간의 해독 기능을 증진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왜 간 수치가 증가하고 신경통까지 악화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의 해독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의 해독 과정 중 첫 번째 대사에서 형성된 중간 대사물은 해독 과정을 거치기 전 지형성 독성 물질보다 더 높은 독성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 중간 대사물의 활성도를 낮추고 독성을 감소시키는 두 번째 대사 과정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2차 조직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첫 번째 해독 과정이 과활성화되고 두 번째 해독 과정이 저하된 경우는 암이나 파킨슨과 같은 질환의 발생 확률이 증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만 과다하게 활성되는 것은 오히려 해독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환자 케이스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환자는 치료 중에도 담배를 줄이기는커녕 더 피웠거든요. 담배는 해독 과정의 첫 번째 과정만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해독 과정의 결과물인 독성, 중간 대사물이 증가하면서 2차적인 조직 손상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자의 중간 대사물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두 번째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글루타치온, 글리신, 메치오닌, 셈과 같은 영양물질을 투여했습니다. 또 황이 풍부한 마늘, 양파 등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비타민 B6, 9, 12 이런 것들이 풍부한 채소를 먹고 흡연과 음주, 과당의 과잉 섭취를 줄이도록 했더니 간 수치도 떨어지고 통증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상태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대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결핍된 영양 성분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전에 이야기했던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검사도 혈액을 통해 가능한데요. 검사 결과 산화 스트레스가 과다하다면 항산화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간의 해독 과정에서 발생한 과부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 간이라는 우리 몸의 최대 기관에서 벌어지는 해독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것은 간뿐만이 아닌 거 아시죠? 어딜까요? 장입니다. 장. 장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장 점막, 독소가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못 들게 막아주는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 기능학 총론에서 첫 번째로 다른 소화 흡수의 영역에서 장 누수를 예방하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현대인은 독성 물질의 과도한 노출, 불규칙한 생활 습관, 서구화된 식습관, 소화장애, 약물 남용 등으로 체내의 독성 부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능학에서 이야기하는 미병 상태의 산화 스트레스나 해독 과정의 불균형을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 체크하고 교정하고 오염물질을 홍수속에서 깨끗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